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각각의 사연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중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고 찬란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어떤 삶으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 선택의 후회도 기쁨도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음악가들 이야기와 그들의 선택, 그 이후 흘러간 그들의 시간,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많은 인생 이야기 중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빠져 그 사랑이 유일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삶이 허락된 인생에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40년간이나 이어진 사랑이 짝사랑이라면 얼마나 아픈 사랑일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라 상상조차 힘들지만 한 사람만을 짝사랑하며 그 짝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처음 시작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한 청년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 청년은 평생을 그녀만 사랑하게 될 줄 그 순간에는 알았을까요? 그 만남의 순간이 이후 그의 음악적 영감의 절대적인 원천이 될지 그때는 알았을까요? 오늘은 어떤 여인을 만난 그 순간 이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의 아내이자 자신보다 14살 연상인 그녀를 사랑하면서 결국 한평생 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당대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평론가인 로베르트 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녀는 클라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로베르트와 그의 아내 클라라도 많은 나이 차이와 집안의 반대로 이해 순조롭게 완성된 부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40년에 혼인을 하였고 깊게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트는 처음부터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충실치 못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났으며 돈도 탕진하여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주위에서는 결혼이 지속될 수 없다 보는 이가 더 많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클라라는 헌신하였고 결국 둘은 금술이 좋은 부부이자 훌륭한 음악적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1853년 그들의 집에 20세의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요아임의 소개로 나타난 이 청년은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1번을 슈만 부부에게 들려주었고 그 곡을 들은 로베르트는 곧바로 음악 신보에 브람스라는 천재가 우리 집을 다녀갔다 라고 기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0세 청년은 다름 아닌 요하네스 브람스였습니다. 로베르트의 기고는 하루아침에 브람스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베르트는 브람스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슈만의 집에서 머물며 로베르트로부터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3명은 좋은 음악적 동반자로 거듭나며 함께 음악여행을 하고 로베르트는 브람스를 유럽 전역에 소개하고 브람스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후 처음 슈만 부부에게 들려주었던 피아노 소나타 1번이 작품 번호인 오퍼스 1번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브람스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스승의 아내인 슈만 클라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가 클라라의 나이가 34살이었을 때입니다. 이에 그는 스승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하고 브람스는 그 마음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브람스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2번 2악장을 존경의 마음으로 클라라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슈만 부부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던 브람스였지만 슈만 부부에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발생하던 로베르트의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상이었으며 1854년 결국 라인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로베르트는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클라라에겐 7남매가 있었고 뱃속엔 막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한 클라라는 더욱더 피아니스트로 연주 활동을 해야만 했고 로베르트의 빈자리를 브람스가 대신하며 함께 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클라라와 브람스는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브람스는 클라라를 위로하기 위해 피아노 트리오 1번 OPA를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너무 커져 편지로 고백을 해버리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죽고 싶다고 계속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갔던 많은 편지에서 알 수 있듯 클라라는 로베르트를 사랑하는 마음과 브람스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브람스의 사랑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56년 로베르트 슈만은 그렇게 정신병동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 즉시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클라라를 음악으로 위로하기 위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하였고 이 악장에서 그 슬픔을 위로한다며 그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했습니다. 이후 브람스는 클라라 곁을 계속해서 지키며 계속 로베르트를 대신했습니다. 이후 둘의 우정은 40년이나 이어져 갔으며 클라라는 브람스와의 우정을 로베르트보다 더 길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많은 편지에서 알 수 있듯 클라라는 단 한 번도 브람스의 사랑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브람스는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96년 노년이 된 브람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클라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람스는 바로 이별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클라라에게 바치는 이별 선물로 4개의 엄숙한 노래 옵 121을 작곡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엄숙함과 삶의 허무함을 앞에 3곡에서 노래하였으며 마지막 4번 곡에서 고린도 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란 구절을 사용하므로 클라라에 대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하며 클라라를 위한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가 위독하단 소식을 접하고 달려갔지만 1896년 5월 20일 결국 클라라는 평생 사랑했던 로베르트 슈만의 옆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으며 브람스는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클라라가 떠나고 브람스는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체험이요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상실했다 라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브람스는 지병인 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오르간곡 11개의 코랄 옵 121을 마지막으로 1897년 4월 3일 위대했던 그 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던 브람스였기에 연상의 사랑에 더욱더 집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브람스는 먼저 떠난 슈만 부부와 하늘에서 어떻게 재회했을까요? 로베르트 선생님을 끝까지 존경했고 클라라 사모님을 끝까지 우정으로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라고 울며 또 그런 브람스를 토닥거리며 그래 내 마음 다 안다. 고마웠고 고생했다. 라며 위로하는 슈만 부부를 상상해봅니다. 짝사랑일까요? 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짝사랑은 우정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빛이고 어둠이고 그림자였으며 아름다운 사이였던 것으로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만약 클라라가 그 사랑을 허락했다면 후대엔 브람스 클라라로 기억되었을까요? 슈만이 사랑했던 클라라, 클라라만을 사랑했던 브람스. 이 관계가 어쩌면 슬픈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브람스에게는 그 사랑이 그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많은 위대한 곡들이 탄생되었으니 슬픔보다는 아름답게 승화되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삶 자체가 예술이었기에 또 그녀의 이름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슈만 클라라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욱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한순간은 인간의 삶을 찬란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가 남긴 많은 곡 중 오늘은 말년에 그가 작곡한 피아노곡 인터미조 OP117 노점이 추천드리며 숨막힐 듯한 멜로디로 자신의 사랑에 대해 내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브람스의 감정을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의 인터미조 OP117 노점이을 역시 추천드리며 다음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나 적 없는 여인을 사랑한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삶을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